오늘은 정말 궁금해하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기초수급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도대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생계급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꼭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희 가족이 도와줄 수 있잖아 하는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본인의 상황만 본다는 거거든요. 즉, 가족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던 분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상향돼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받는 금액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약 5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는 약 162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35%라면 189만 원이 됩니다. 즉, 4인 가구의 소득이 180만 원 정도라면 지금은 못 받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 정부에서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3년 후인 2030년으로 잡힌 거죠. 조금 늦어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는 꼭 실행해 주길 바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수급자분들에게는 이 변화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중위소득 기준이 35%까지 상향된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생계급여 변화였고요.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의료급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기초수급자분들에게는 병원비가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반영됐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벌이가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고 필수적인 검사나 재활치료 등도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료비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세 번째, 주거급여의 변화입니다. 집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체감하시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몇만 원 차이가 생활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서 최대 39,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39,000원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한 달에 이 돈이면 전기세나 가스비를 감당할 수 있고 식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꽤 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월세 내는데 벅차다 싶어도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가면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주거급여는 최대 39,000원 인상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는 먹고 사는 문제와 병원비 문제를 동시에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교육급여와 탈수급 지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교육급여의 변화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진짜 부담 크시죠?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학용품비나 교재비도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급여도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학용품비가 연 7만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교재비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금액만 조금 올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교재를 못 사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못 갖추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 변화는 그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건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지금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만큼 받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 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몇 시간 더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집 안에 갇혀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구조예요.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급여가 깎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안 일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산 기준 완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월 5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예전에는 거의 전부 소득으로 반영돼서 급여가 깎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중 일부는 근로의욕 장려금처럼 인정해줘서 급여가 덜 깎이도록 바뀝니다. 즉, 일을 하면 손해본다는 구조를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나아진다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성공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탈수급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생계급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꼭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희 가족이 도와줄 수 있잖아 하는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본인의 상황만 본다는 거거든요. 즉, 가족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던 분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됩니다.
지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상향돼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받는 금액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약 5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는 약 162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35%라면 189만 원이 됩니다. 즉, 4인 가구의 소득이 180만 원 정도라면 지금은 못 받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 정부에서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3년 후인 2030년으로 잡힌 거죠. 조금 늦어진 것 같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는 꼭 실행해 주길 바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수급자분들에게는 이 변화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중위소득 기준이 35%까지 상향된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생계급여 변화였고요.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의료급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기초수급자분들에게는 병원비가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반영됐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벌이가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고 필수적인 검사나 재활치료 등도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료비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세 번째, 주거급여의 변화입니다. 집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체감하시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몇만 원 차이가 생활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서 최대 39,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39,000원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한 달에 이 돈이면 전기세나 가스비를 감당할 수 있고 식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 체감되는 변화는 꽤 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월세 내는데 벅차다 싶어도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가면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주거급여는 최대 39,000원 인상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는 먹고 사는 문제와 병원비 문제를 동시에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교육급여와 탈수급 지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교육급여의 변화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진짜 부담 크시죠?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학용품비나 교재비도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급여도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내년부터는 학용품비가 연 7만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교재비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금액만 조금 올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교재를 못 사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못 갖추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 변화는 그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건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지금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만큼 받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 시간이 늘어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몇 시간 더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집 안에 갇혀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구조예요.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급여가 깎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안 일하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산 기준 완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월 5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예전에는 거의 전부 소득으로 반영돼서 급여가 깎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중 일부는 근로의욕 장려금처럼 인정해줘서 급여가 덜 깎이도록 바뀝니다. 즉, 일을 하면 손해본다는 구조를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나아진다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성공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탈수급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형평성과 자립이에요. 즉, 억울하게 제도 밖에 있던 분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단순히 수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행 시점이에요. 원래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걸 2030년으로 미뤄진 부분은 아쉽지만 정책이라는 건 예산과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라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복지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실 이걸 안전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제도가 단순히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게 진짜 복지이고 또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